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윤석열 후보 측에서 그야말로 이 드림팀 깐부 동맹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후보도 이 직책과 관계없이 윤석열 후보 캠프에 참여하겠다라는 의사를 조금 전에 표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홍준표와 또 유승민에 대한 이 설득 노력을 윤석열 후보가 직접 적극적으로 지금 나섰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요, 지금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쭉쭉 빠지잖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밑바닥이 어딘지 모르고 계속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관건 선거를 벗어나서 불법 선거에 노골적으로 이제 여권이 나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떨쳐버릴 수 없이 윤석열 총장 측을 해하고 있어요. 자, 진중권 씨가 말이죠, 선관위로부터 말하자면 진중권 씨 기사, 이 논평, 아주 좋은 논평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걸 보도한 매체를 가지고 시비를 걸고 나오고, 또 이 경찰에서는요, 원희룡 지사의 부인이 소시오패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수사에 나서고 있고, 자, 그래서 이제, 돈을 가지고 뿌리는, 이 선거, 이것을 기재부를 이제 치더니요, 선관위, 경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까지 나서서 이재명의 편에서 우리 윤석열 총장을 조금 옹호하거나 아니면은 이재명을 비판하는 인물들에 대해서 강력히 조치하고 나섰다. 더군다나요, 어제 지금 더 팩트라고 하는 매체에서 망토를 쓴 여인이 이제 그게 김혜경이다 이렇게 보도했잖아요. 그런데 이 김혜경 관련 동향을 취재하기 위해서 집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에 대해서요,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다 라고 경고장을 날리기까지 했어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지지율을 떨어지는 걸 막고 이재명 후보를 좀 챙기려고 하는데요, 그럴수록 부정적 영향은 더 커지고 지지율은 계속 빠진다. 합법적이고 그리고 이 정당한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이러한 표현의 자유, 그 다음에 선거에 관한 논평, 이런 것들을 불법시하는 여권의 태도, 특히 이재명 후보 캠프 쪽의 입장, 어느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 국민이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의 이 헌법 가치에 대한 이 배제,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신물이 나 있을 정도 되는데 이재명에는요 그보다 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전부 하나씩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요,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늘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입장을 많이 밝혔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우선 윤석열 후보 측에서 지금 완탑 선대위 드림팀 깐부동맹의 완탑으로 거의 확정적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출판 기념회에서 윤석열 후보 이제 공개적인 러브콜을 보냈고,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상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케이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그러한 것과 관련해서 조금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어요. 자, 곧 선대위 구성이 완료된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든 간에 내가 최종 선대위 구성안을 봐야만이 판단할 수 있다. 아직도 그러니까 조금 뻐기고 계세요. 그 다음에 윤 후보가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최종적으로 짠다고 하는 것인지를 나는 아직 잘 모르겠다. 자, 그러니까 아직 내가 최종 결심 안 했는데 너무 떡국 먼저 먹지 말아라. 그래서 끝까지 고상한 품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등판을 놓고 야권이 떠들썩하다 이렇게 하니까 내가 안 왔으면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다. 그러면서요, 지금 주변 상황을 봐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속된 말로 씻는 사람들이 많지 않나. 얼마 전 김무성 전 의원도 내가 보기에는 되지도 않는 소리를 했던데 대체 왜 그런 말들이 나오는지 도통 모르겠다. 김무성 전 대표가 그랬잖아요. 이준석과 김종인 분열의 리더십을 보이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를 돕는 사람을 하이에나, 이 파리떼, 자리사냥꾼 이렇게 공개 비판하는 게 말이나 되냐? 그러면서 자제하라, 중단하라 이런 입장문을 내놓은 바 있어요. 이걸 가지고 도대체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일부 캠프 인사를 자리사냥꾼에 비유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 물으니까요, 대답이 지금도 윤 후보 주변에 몰린 사람들이 순전히 자기 입장에서 이러니 저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 아무 의미가 없는 상태다. 이제는 윤 후보와 내가 둘이서 이야기하고 논의해야 하는 단계다. 자, 김종인 비대위원장 영입도 거론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물으니까 나는 왜 그분이 요즘 거론되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전후 사정을 잘 모르겠다. 아주 불쾌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또 윤
후보와는 소통이 잘 되냐 물어보니까요. 얼마 전 윤 후보에게 사람에 집착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다. 과거 대통령들을 보면 대부분 사람이 집착하다가 실패했고 그 점만 명심하면 시작과 끝이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조언을 했다. 또 지금은 시각을 내부에만 두기보다는 일반 국민 정서가 무엇인지, 국민이 대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예민하게 봐야 한다는 취지의 얘기도 해줬다. 자, 윤 후보를 어떻게 평가하냐? 그러니까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도 윤 후보가 비교적 매우 딴딴딴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러더니 잠시 침묵을 지킨 후에 어떤 의미에서는 순진한 면도 있는 사람인 것 같고, 다른 면으로는 윤 후보가 검사 생활을 하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어봤으니까 인적 구성이나 여러 판단하는 걸 생각 없이 간단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비교적 호평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인터뷰 말미에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다라고까지 중앙일보가 보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도 그 과정을 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몰리고 온갖 소리가 나왔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까지는 흔들리지 않고 뚝심 있게 밀고 갔다. 당선 이후 변심을 해서 그렇지. 자, 그러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는 본인한테 이런저런 얘기 한 자리 주겠다고 얘기했겠죠. 당연히. 근데 한 자리 못 받았잖아요. 열받아가지고 결국 문재인 이 선거운동 해갖고 문재인 청와대에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이 변심, 윤석열 총장이요, 변심하지 마소서, 일종의 간접적인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문화일보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김재원, 문화일보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제 많은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김재원 최고위원이 오늘 MBC 라디오에 와가지고 밝힌 내용, 즉 지금 현재 권성동 사무총장이 사실상의 내정이 됐다. 총장으로. 이런 보도가 있고요. 지금 이 권성동 사무총장이 내정되기 전까지 한기호 사무총장을 밀었던 이준석 쪽에서는 상당히 서운하다. 이렇게 좀 이 사무총장 자리를 두고서도 갈등이 있었어요. 이거와 관련해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말하자면 가지정리를 했어요. 아니, 우리 당이 이회창 총재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홍준표 후보를 선출했을 때 당무 우선권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논란을 벌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의 이 총장직 고수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당헌 74조는 대선 후보가 당무 전반에 관해서 우선한다. 이런 모든 의사 결정권의 최종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회창 총재까지는 당 총재가 자기를 후보로 선출해서 출마했는데 비민주성 지적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당권과 대권 분리 규정이 생긴 것이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면 당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비상 대권을 갖도록 만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비상 대권은 나눠질 수 없다. 그러니까 비상 대권이 쉽게 얘기해서요, 이 후보하고 당 대표가 싸우니까 이거 못 싸우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못 싸우기 위해서 만들어 가지고 당무 우선권을 후보한테 줬으면 후보한테 일임을 해야지 이준석, 김종이 왜 말이 맞느냐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총장 교체 문제를 두고 대통령 후보가 교체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논란을 벌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절차상의 이야기를 할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모든 권한은 대통령 후보에게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성동 이 내정과 관련된 입장과 관련해서는요, 후보 입장에서 가장 신뢰하는 분이라면 사무총장을 맡아서 대선 국민에서 당의 살림살이를 맡아보는 것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당위성과 이 필연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관련해서는 호평하고 있어요.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서 대선을 이끌고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다는 의지가 강하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사이에서 거중 조정하면서 지휘하는데 가장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지도력을 발휘해서 대선 국면을 훌륭하게 수행하는데 큰 역할을 하실 분이다. 예. 지금 그러니까 모두가 다 지금 달려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캠프 쪽에서도. 자, 이러한 이 권성동 사무총장의 역할과 기대, 그리고 이 필연성과 관련된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김어준이가 역시 또 아직은 딴지를 걸고 나왔어요. 윤석열이 당을 장악 중에 있고 이준석은 기분이 나쁠 것이다. 그리고 사무총장 자리가 어떤지 윤 후보가 알 리가 없고 윤석열 뒤에 있는 라인이 사무총장 자리를 가져오려고 한다. 이렇게 비판적 시각을 내놓고 있는데요. 김어준이 입 수준에서는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드림팀 구성과 관련해서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홍준표와 원희룡과의 접촉점도 지금 넓혀가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이 드림팀 구성과 관련해서요, 총괄본부장 밑에 총괄부장을 만든다고 그래요. 뭐 이름이 뭐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데, 여하간, 예, 총괄 선대본부장 4명 분야별. 그래서 조직 직능 홍보 정책. 근데 어느 보도를 보면 또 5개도 나와요. 이건 약간 유동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총괄본부장 과연 누가 될 것인지, 그래서 드림팀을 만들 것인지 여러분들의 궁금해 하실 텐데요. 지금까지 언론에 나왔던 사람들, 주호영, 권영세, 윤상영, 김도읍, 추경호, 김태호. 근데 여기에서 주호영, 권영세, 윤상현, 김도읍, 추경호는요, 이준석 대표가 좀 밀고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임태희, 김용태 의원, 임태희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미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저 나경원 의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로 거론되면서 드림팀 구성, 즉 깐부 동맹을 만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중으로요, 주요 보직에 대한 인선 발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제는요, 우선 원희룡 지사의 부인 강윤영 씨에 대해서요,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결국 착수했습니다. 이미 강 씨는 말이죠,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누가 고발했느냐? 시니어 성향의 시민단체인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측에서 이 신승목 씨가 고발을 했어요. 이 소시오패스라고 한 것과 관련해서 고발을 했고, 또 원희룡 지사, 이거는 뭐 이 허위가, 이건 뭐 당연히 부인으로서 이 전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인신공격이 아니다, 이렇게 맞받아친 원희룡 지사도 같이 이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에서 고발을 했는데, 먼저 강 씨 고발건이 검찰에서 지금 경찰로 이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신승목 대표는 그 당시 고발할 때요, 강윤영 씨 자신이 마치 이재명 후보에 대해 정신과적 진료를 통해 진단한 것처럼 사실 왜곡,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비방했다. 이것이 이제 고발의 취지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경찰에서는요, 이거를 갖다가 바로 어제 반부패 공공범죄 수사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들 뭐 기억 생생하시죠? 지난 10월 20일인데 강윤영 씨는 매일신문의 유튜브 채널인 관통루에 출연해가지고 이재명이를 갖다가 정신과적으로 보면 소시오패스, 즉 반사회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세상에 대한 분노, 공존해야 할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나 배려보다는 어떤 뒤틀림, 원한의 한풀이가 이재명 후보에게 보인다.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으로 국민을 현혹시켰다. 그럼에도 이 지사 지지율이 이 정도 나오는 것이 안타깝고 민주당 후보가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걱정이다. 이거를 발표했어요. 이런 입장문을 발표해서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지지를 받았고 또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발을 해가지고 수사까지 하겠다. 반드시 그 역풍이 불이다 라고 자신 있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어제 그야말로 이 더 팩트에서요, 보도를 한 내용, 이 김혜영은 검은색 망토를 입고 9일 만에 외출을 했다. 그리고 흰색 카니발을 타고 여의도에 왔다 갔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측에서는 이 후보 캠프, 그리고 당, 그 다음에는 배우자, 실장까지 일제히 나서서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그 사람은 수행원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 팩트한테 그 사진, 기사 삭제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미디어 오늘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더 팩트 측에서는 이러한 뭐라 그럴까요, 이재명 측의 삭제 요청에 의하지 않고 자기네 보도가 맞다, 이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이재명 측에서 내온 걸 보면 그 망토 입은 사람은 오보고, 망토 입은 사람이 아닌 다른 세 여자가 있는데요, 그 중에 중간에 서 있는 여자가 김혜경이다까지 밝히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밝히고 지금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 취재진들이, 그러니까 분당구 순회동 자택에서 이 김혜경을 찍기 위해서 계속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 맞아야만 취재 기자들은 결국은 스토킹을 하려는 것이다,
이거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런 경고 조치를 내렸다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명이나 돼요. 스토킹, 그러니까 그러면서요, 이 스토킹 행위 자체가 그러니까 스토킹 처벌법상의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과연 그러면 이 취재진들의 행동 중에서 어떠한 행위가 스토킹 처벌법에 저촉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취재인과 범죄에 해당한다고 본 게 아니라 현장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경고 조치를 한 것이다. 이렇게 한 발 뒤로 물러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배우자가 아니다. 배우자가 아니다. 그러면서요, 여기서 이제 어제는 이 망토가 한 240여만 원짜리다라는 이 블로그에 글이 올라왔어요. 박선영 의원이 제기했는데요. 오늘 이 캠프에서 지금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이 고야드라는 핸드백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고야드 이 핸드백도요 굉장히 비싼 고가예요. 자, 그런데 지금 물론 이재명 지사 뭐 돈도 많으니까 고야드 백 하나 살 수 있겠지만은 그야말로 노블리스 오블리제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자제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야드 핸드백까지 들고 있는 여성이 바로 김혜경이다라고까지 주장하고 있는 걸 보면 아직도 정신을 지금 못 차리고 있다. 아직도. 아니 고야드 핸드백이 있더라도 더군다나 지금 아주 대접전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고야드라는 핸드백을 들고 나오냐.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강윤영 그 원희룡 지사의 부인이 소시오패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김혜경 씨도 이게 만만치 않은 여성이다. 만만치 않은 여성이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캠프 선대위 측에서 밝히고 있는 이 내용이 계속해서 논란을 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 캠프 측에서는요. 그래서 이러한 언론의 취재 보도로 인해서 이 김혜경 씨하고 수행원들이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 이런 걸 좀 자제해달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입장문을 내놨어요. 수행원이 왜 불안 증세를 보이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자, 그러면서요. 이 보도 내용과 이 후보 측 반박을 정리해 보면 김혜경 씨 수행원에 대한 과잉 취재 때문에 수행원들이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으니 취재하지 말아달라는 거 아니냐. 과잉 취재가 예상되니 일부러 수행원을 그림자 무사 또는 디코이 즉 유인하는 사람으로 먼저 보냈다고 하는 것인데 디코이를 일부러 내세운 건데 이거는 수행원이 불안 증세를 왜 보이는 건지도 의문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반박문을 이준석 대표가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이재명 캠프 선대위 쪽에서는요. 지금 이재명 지사가 박스권 정도가 아니라 뜨지를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모든 여론조사가 경선 이후에 나온 모든 여론조사가 100% 윤석열 후보의 압도적 우세를 지금 보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별의별 억지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 변화가요. 이 양정철 책사라고 하잖아요. 책사. 양정철 지금 전 민주연구원장이죠. 양정철 원장을 지금 이재명 캠프에서 공식적으로 영입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양정철 원장이 오늘 그러니까 내일입니다. 날짜상으로는 내일 17일 국회를 찾아서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민주당 영입인재 비례대표 의원 모임이 주최하는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해서 기조 발제 연설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여기에는 약 40여 명이 양정철 원장과 관련된 인물들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자, 그래서 지난 총선 이후에 19개월 만에 이제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하기 하나의 그 예비 종을 울리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제 양정철 원장이 들어가면 이 메시지 관리에 굉장히 철저를 기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요? 공식적인 아직 직책은 달리지 않았어요. 공식적인 직책은 어떤 직책을 줄 것인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일종의 메시지 총괄 역할을 할 것이 하지 않겠느냐. 이런 지금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이제는
이 진중권 페북 글을 이용해 가지고 이재명 비판을 하고 있는 여러 이 보도 기관들 11개 보도 매체에 대해서요. 11개사 12개 보도에 대해서 방송 중앙선거위원회 산하에 있는요.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 뭐 별의별 조직이 다 있어요.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보도에 대해서 기사에 대해서 주의 또는 공정보도 협조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뭐 이 제재 수위로서는 상당히 낮은 단계라 한다 하더라도 아니 진중권 교수가 쓰는 글은 표현의 자유 입장에서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재명 비판과 관련해 가지고 진중권 교수가 쓴 글 자체를 그냥 인용 보도하는 건데 이게 불공정 행위에 속한다. 이래서 보도하지 말라? 이걸 갖다가 제재를 한다? 이게 여러분들 그야말로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행위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러한 인터넷심의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이러한 권한, 이것이 일종의 권한 남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요. 가능한 필요한 법적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내년 3월 9일까지 지금 한 4-5달 남았는데 진중권 교수 그런 보도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이재명 비판하지 말라는 거나 똑같아요. 예. 그러면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진중권 교수의 글은 뭐냐면 이재명 대장동 불났으면 박근혜, 알았으면 이명박. 이분이 실성을 했나? 마구 질러낸다. 이런 내용을 다룬 이 기사가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심의위원회는 이런 보도들에 대해서요. 신청인에 대한 일반적인 비판을 여과 없이 보도했다. 특정 예비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편견이 개입된 표현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보도했다. 이렇게 지금 이유를 대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말이나 되립니까? 그러면서 말이죠. 예, 인터넷 이 보도 기관에서 얘기한 걸 보면 이의신청서에 이재명이가 낸 이의신청서를 가지고 심의한 결과 이런 걸 내는 거예요. 이의신청서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갖다가 이재명 측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 보수 논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재명 이 진중권 교수가 보수 논객이에요? 진보 논객이죠. 진보 논객인데 워낙 진보파가 잘못하니까 그걸 비판하는 논객이에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이준석 대표가 자신에게 비판적 사람을 아무 근거도 없이 보수 논객으로 적시했다는 거 이거는 좀 웃긴다. 이런 이 반박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선관위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언론사 몇 개사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 청구서에 보면 보수 논객 진중권 씨의 말을 인용해서 기사를 쓰는 것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표명했다고 한다. 그러면서요, 이재명 후보가 당연히 본인에 대해 신랄할 비판을 하는 진중권이라는 최근에 스마트폰을 발현해 이제 카톡도 사용하기 시작한 가죽점퍼 입고 다니는 약간 삐딱한 볼방미 학자에 대해서 피해의식을 가질 수 있고 이의 신청을 하는 것은 본인의 권리다. 그러면서도요, 진중권 교수는 보수 이념에 근거해서 비판한 것이 아니라 그냥 건전한 상식에 근거해서 비판하고 있다. 그러면서요, 이 진 교수의 계정을 태그하고 하다하다 이제 보수 논객이 된 진 교수에게 다들 의로를 보내주길 바란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요, 진 교수는 이 대표의 게시글을 공유하면서 수구 기득권 민주당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들이 진보라고 착각하는 듯하다. 이런 걸 메코네상스, 즉 올이해, 즉 오인이라고 부른다라는 해설까지 달아놓고 있습니다. 예. 자, 이것으로 오늘 이 방송을 마치고요.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뉴스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과 그리고 성원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